반갑습니다. 정은태입니다. 자, 우리 3월 학평 공통 파트 해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비문학 때문에 좀 힘든 친구들도 좀 있었는데, 비문학은 사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찬찬히 읽어보면, 아, 정답이 본 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런 것들이 본인이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학생이 하는데 한계가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시험장에서 좀 이렇게 좀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하나씩 안내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쌤이 이제 공통 파트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제 고전시가 수필 25, 26번, 그다음 고전 소설에서 많이 틀렸던 29번, 현대시가 이번에 좀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33번 정말 많이 틀렸죠. 34번 이런 것들 해설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일단 고전시가와 수필 먼저 만나도록 할게요. 고전시가는 사실 좀 무난했는데 이 26번 문제에서 학생들이 틀린 것은 이 선지 제시 방식 때문에 틀린 거야. 어떤 제시 방식 때문에 틀렸는지는 이따 얘기할 거고, 수필이 사실 좀 어려웠어. 어려운 수필이 최근에 평가원에서 종종 나오는데, 어려운 수필이 나올 때 여러분한테 이제 이 수필에 좀 완벽한 해석을 요구하진 않거든. 그걸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필이 나왔다. 수필은 이 문학오리론 강의에서도 이제 자주 얘기했는데, 이 작가가 이걸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 말하고자 하는 것. 이걸 잡아주셔야 돼. 결국 아무리 여러 가지를 열고 한들, 예시를 든들, 말하고자 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수필이거든. 그리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 유사하거나 아니면 상반된 것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대비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나, 그죠?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것만 빨리빨리 잡아서 가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 수필을 먼저 좀 봐볼게요. 수필. 자, 일단 성능자라는 이 김매순이 벼슬에서 쫓겨난 뒤에 한강에서 근처에 쓰러져가는 집 한 채를 얻었거든요. 바람이 엄청나게 치는데 바깥 문을 세우지 않는데 바람을 막지 않고 있는 거야. 자,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이 나오는 것은 결국 나중에 이제 그 본인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과 이제 좀 상반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본인과 좀 이제 차이가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먼저 보통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뭐라 하나 볼게. 바람이 난 요동치는 것이요. 집은 편안한 곳이다. 아, 경계를 구분하고 있어. 바람은 이거고 집은 이거야. 어떤 사람이 나와서 바람이 난 요동치는 거. 집은 이 편안한 곳이야. 그죠? 정확히 이제 딱 경계를 나눠서 구분해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편안히 거처할 곳이 요동치는 것을 면치 못하고 요동치면서도 편안히 거처함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듯 바람과 집이 서로를 끝없이 따라다닌다. 성능자의 뜻과 행동도 여기 있는 것이 아닐까? 바람과 집이 이렇게 정확하게 경계가 있는 건데 어차피 이게 둘이 같이 있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서로 끝없이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바람벽 같은 이 바깥문을 세우지 않은 거 아니겠냐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성능자가 석이라고 할게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역시 시험장은 감안해야 되잖아. 시험장에서 수필은 막 여러 가지 예시를 들고 열거를 하거든. 그럼 열거하는 것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 뭉텅이로 읽어서 가셔야 돼. 알겠죠? 자, 밑에 볼게. 바람은 진실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자네가 그것을 널리 설명하기를 원하는가? 저 해와 달, 추위와 더위, 바람과 비, 뇌성과 벼락 모두 하늘과 땅의 가르침이다. 아, 그렇구나. 다 하늘과 땅의 가르침인데 그러나 해는 양을 맞고 달은 음을 맞고 더위는 삼으로 펴고 열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쭉쭉 달려가는 소리야. 추위는 움츠리게 하고 비는 삼으로 적셔주고 벼락은 내리치니 저들은 오직 한 가지 기능이 있어. 자, 첫 번째 무슨 말을 하냐면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한 가지 기능이 있어. 한 가지 기능, 그치? 한 가지 기능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바람은 그렇지 않다 이거야. 아, 바람은 한 가지 기능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이 있다 이거야. 이것과 달리 바람은 다양한 기능이 있어. 그죠? 이런 차이점이 있나 봐.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데 방해를 맡아서는 사방풍이 되고 천지의 모퉁이를 합해서는 팔방풍이 되고 소식을 전하여 24풍이 되고 사계조가 좋아해서 72풍이 되어서 열거하고 있잖아.
바람의 다양한 기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여기를 넘기라고. 빠르게 넘기면서 한 곳을 바람 불기지 않는 곳이 없으며 큰 나무를 뽑아버리는 이도 있지만 구분싹을 펴주기도 하고 다양한 기능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빠르게 계속 가다가 그래서 이 저 하늘 땅 사이에 형체를 받은 것이 하루라도 바람을 떠나서 설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해서 바람은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고 그래서 이 바람은 항상 함께한다라고 했어. 그죠? 다시 바람은 다양한 기능이 있고 그래서 바람은 항상 함께하는 거. 함께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야. 자, 그리고 밑에 뛰어난 재주와 옥면술, 용맹과 지모, 공적과 훈공, 부유한 거, 사치스러움 같은 것도 수천 년 안에 높고 얕게 울리고 흔들리면 넓고 크게 돌아 사라져버린다 이거야. 인간사를 말하고 있죠. 그죠? 인간사는 결국 사라져버린다 이거죠. 그죠? 다시 한번 두 번째. 정말 다양한 인간사를 말하는데 이것들 결국 사라져버린다 이거야. 사라진다. 그치? 바람이 허공에서 일어나며 사라져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 이것이 바람과 똑같다 이거야. 바람도 일었다가 사라지잖아. 그치? 사라지는 인간사처럼 바람도 똑같다 이거야. 아까는 다른 것과 대비해서 얘네들은 한 가지 기능만 있지만 바람은 다양한 기능이 있고 우리 주변에 항상 함께 한다고 했고 이번에는 다양한 인간사가 사라지는 것처럼 바람도 이제 사라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소육과 주박에 서로 천고하여 현달하는 거. 우승이와 이덕유가 서로 알려고 두고 이제 막 싸우는 거. 자, 이것도 이제 그 아침에는 바람이 화한 듯 하다가 저녁에는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니 바람으로서는 작고 작은 것이 아니라 작고 작은 것이라 바람이 아니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남도 바람이요 나도 바람이니 유독 나만 그러겠으며 옛날도 바람이요 지금도 역시 바람이니 단지 이 집만 그러겠냐. 바람처럼 다 일어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다 이 인간사가 이 바람과 똑같다 이 얘기야. 그죠? 결국 이 바람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항상 함께하는 다양한 기능이 있고 우리 인간사와 똑같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죠? 그러면서 밑에 생각건데 한번 집중해 주셔야 돼. 정리해서 얘기해 주거든요. 바람에 처하는데 길이 있으니 막막한 가운데 정신을 모으고 빈대 형체를 맡겨서 가에 오더라도 어기지 말고 거슬러 오더라도 부딪히지 않으면 바람도 또 나를 어떻게 하느냐. 거슬러 오더라도 부딪히지 않고 이 정신을 모으고 빈대 형체를 맡기라 이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바람이 나를 뭐 어떻게 하겠냐. 무엇을 면했다고 기뻐할 것이며 무엇을 잃었다고 두려워할 것이냐. 바람이랑 그냥 함께하면 뭐 얻었다고 기뻐할 것도 없고 잃었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사고 바람은 우리 인생과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바람을 이제 피하지 않는다 그 얘기야. 그죠? 나는 바람을 피하지 않고 나는 어떤 그런 그 바람과 나와의 어떤 그런 경계를 두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그대 말이 그럴듯하긴 하지만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니냐? 너는 왜 바람과 집을 구분해서 가려고 하냐? 나는 바람과 집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거야. 우리 다양한 인간사처럼 다양한 바람이 이제 우리 인간사와 함께하고 나는 바람을 정리하면 바람은 결국 나의 어떤 삶과 그대로 이어지는 거야. 그냥 피하지도 않고 맞서지도 않고 그냥 내 삶과 함께하는 거야. 바람과 나 사이에서는 경계가 없다 이 얘기야. 바람 막 너 바깥문 왜 안 세우니? 뭐 그냥 세우기 싫어. 그냥 바람과 나 사이엔 경계가 없어. 얘는 경계가 있어? 난 경계가 없어. 그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말을 겁나 어렵게 막 하잖아. 그죠?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그래서 꼼꼼하게 다 이렇게 뭐 정리하면서 읽지 못해. 빠르게 읽어가면서 일단 딱 봤어. 어떤 사람 나왔어. 그럼 이 사람은 보통 필자와 다른 견해를 얘기하니까 얘와 다른 점을 찾아보자. 그치? 그럼 얘는 경계를 구분하고 있으니까 얘는 구분하지 않겠지라는 것을 감안하면서 읽어가면 이게 바로 보인단 말이야. 그죠? 그게 수필을 접하는 어떤 방식이죠. 그죠? 이런 거 여러분이 이제 문학 강의에서 이제 배우는 거야. 그죠? 그러면 25번에 5번 선지 하나씩 볼까? 1번 어떤 사람은 바람과 집이 각각 요동치는 것과 편안한 곳에 대응된다고 보았어. 그렇지? 요동치는 곳, 편안한 곳에 대응된다. 각각 다르게 이제 보고 있어요. 2번 서문자는 바람과 달리
해와 달, 추위와 더위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한 가지 기능만이 있다고 했어. 그죠? 3번. 성론자는 바람이 큰 나무와 구분삽, 단단한 얼음과 물결을 아우르는 만물에 영향을 끼친다. 다양한 기능을 언급하면서 만물에 영향을 끼치는 거 얘기했지. 4번. 성론자, 뛰어난 재주, 옹변술, 용맹, 지모, 결국 모두 다 사라진다는 점에서 바람과 똑같다고 했어. 그치? 5번. 성론자,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 여긴다면 바람도 또 나를 바람도 없고 집도 없는 듯 여긴다면 그러면 무엇을 면했다고 기뻐할 것이며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 바람도 없고 집도 없는 듯이 여기는 게 얘한테는 긍정적인 태도야. 그죠? 그냥 어차피 함께 하니까. 자, 이거는 긍정적인 태도인데 경계를 벗어날 수 없다. 경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바로 얘였잖아. 얘 어떤 사람이었잖아. 그죠? 선지 앞부분은 긍정적인 이 사람이 지향하는 태도, 선지 뒷부분은 얘가 부정하는 태도, 그죠? 결합되어 있으니까 충돌을 일으키고 바로 정답으로 잡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